그 감봉권 관련해서 여기 이 메모 그 내용 그 작성하신 내용을 보면 그러면 그 김정민 수사관은 지시가 없었다는 거네요. 이것을 띠지를 보관해라는. 네, 맞습니다. 지시가 없었다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서울 남부지검은 이 관봉권에 대한 수사를 은폐시키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관봉권이의 그 띠지라는 것은 이 뇌물수사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고 관봉권을 띠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추적에 들어가는 것은 검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띠지를 근거로 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띠지를 보존하라고 지시를 위해서 안 받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또 수사검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건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지금 김정민 수사관의 얘기 이 지금 준비된 이 답변이 과연 이 수사 단계에서 이 말들이 다 맞는지 모르겠고 책임을 져야 될 검사, 책임을 져야 될 검찰 지휘부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징계법상 이 중대한 비위거든요. 이것은 증거인멸에 대한 중대한 비위를 지휘감독하는 그 검사 그 다음에 간부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것은 징계해야 된다고 징계법상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김정민 수사관 혼자만 징계받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지금 부장, 차장, 검사장까지 모두 이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징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근데 만일에 이 관봉권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의도로 이걸 원형을 보존하라고 지시를 안 했다면 그거 자체가 서울 남부지검 신흥석 검사장을 비롯한 서울 남부지검의 그 검찰 간부들 수사팀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 관봉권 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남부지검의 이 수사 은폐, 범죄 은폐에 대해서는 수사로 아마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아주 말단 수사관, 지금 뭐 그 검찰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수사관들이 이 책임을 전부 다 져야 되고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추궁을 받고 뭐 이렇게 할 이 사안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제대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제대로. 안 그러면 지금 김정민 수사관 혼자서 이거 폐기한 것으로 혼자 지금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기억을 제대로 하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왜 요것만 기억이 안 나요. 많은 압수물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건이 관봉권이 밀봉이 되어 있었고 비닐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서 사실대로 진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관봉권 관련해서 서울 남부지검이 왜 은폐하려고 했는지, 건진 법사에 대한 수사가 왜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에 갔더니 바로 덜컥 구속이 됐는지, 서울 남부지검 친윤 신흥석 검사장 지금 나갔지만 검사장의 서울 남부지검의 범죄 은폐의 의혹에 대해서 이 수사관들이 용기를 내서 진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황문규 교수님, 네. 검경 수사과정 프로세스 그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 이 띠지 수사 이것을 검찰이 저렇게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기억이 안 난다. 그 말단 수사관이 기억이 안 난다, 모르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 자신감은 뭐냐 하면 이 검사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청의 검사
많이, 지금은 공수처의 검사도 있겠지만요. 검찰청의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사는 검사만 기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 고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은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들이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저걸 보시면 검경의 수사 과정이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안수사, 재수사 자료들은. 자, 송치,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보안수사 요구를 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한 9.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대검의 통계입니다. 이 보안수사 요구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검사만이 보안수사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검찰은 지금 하고 있고 실제로 보안수사를 검사들이 많이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일선에서 피의자 소환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상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지금 부인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같아졌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 없이 그냥 그대로 기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의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네.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충분히 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의원님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를 해야지 추가적인 경찰에서 못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뭐 검사월적 시각에서 나온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검사가 그 보안 수사를 하는 거랑 경찰에게 뭐 앞으로는 중수청도 있을 텐데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얻는 결과는 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다만 차이는 있겠죠. 어떤 차이냐면 경찰을 통해서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받는 그 결과는 검찰이 객관적으로 볼 것이고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얻는 그 결과는 검찰의 의도에 따라서 충분히 변질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얻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이 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경찰이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진짜 순수하게 했는지 통제를 할 수 있는데 검찰의 보안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아무도 통제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수사기소 분리라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지만은 통제를 받자고 하는 건데 경찰 등 앞으로 수사기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통제를 받는데 검찰의 수사, 뭐 그게 직접 수사든 보안 수사이든 아무런 통제를 안 받게 됩니다. 그 부분이 문제인 것이죠. 검찰의 보안 수사에 대해서 신뢰성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검찰이 그 보안 수사를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면 그것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찰 수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검찰의 수사가 보안 수사가 더 신뢰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수사는 굉장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거지만 경찰의 수사가 왜곡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검사의 보안수사 요구를 통해서 시정이 될 수 있다는 교수님 말씀에 동감을 표하고요. 그러나 경찰이 수사를 왜곡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수사 왜곡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당사자에게 약속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소해주겠다, 이 사건을 불기소해주겠다고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수사만 가지고 왜곡할 수는 있겠죠. 근데 검사는 기소권과 불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와 그것이 같이 붙어버리면 그 수사는 굉장히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물론 정의로운 수사, 잘하는 수사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사권만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러면 불송치하는 사건 화면 다시 올려주세요.
불송치하는 사건에 대해서 검사들이 전부 다 봐야 된다. 우리만이 이 불송치에 대해서 이 경찰이 암장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불기소하려고 하는 이 경찰의 나쁜 의도를 검사들이 전부 다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찰에서 하는 불송치 중에서 검사가 90일 동안 서류를 검토해서 재수사 요청하는 비율은 대검 통계로 2.6%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2.6% 중에서 재수사 요청을 해서 검찰이 다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받는 것은 그 중에서 또 굉장히 비율이 낮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굉장히 비율이 낮아서 불송치 건수 중 송치 요구를 하는 건수는 그 중에서 0.03%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검사들이 모든 사건을 우리가 봐야 돼. 불송치 사건마저도 우리가 모두 봐야 돼. 그런 지금 현행으로도 검사들이 이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게 시정하고 뭐 다시 해달라, 재수사해라, 그래서 다시 기소로 받는 건수 그 비율이 굉장히 높지가 않다. 저 비율 자체가 굉장히 낮다. 그렇다면 저 비율 자체가 낮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사건들이 있다면 그 유의미한 사건들을 경찰 단계에서 얼마나 더 역량을 가지고 수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통계를 가지고 검사가 다시 보완 수사를 해야 된다. 검사가 경찰의 모든 사건을 전부 송치받아서 다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예, 저도 뭐 의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보완 수사 여부가 이루어지는 건수가 되게 작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연 77만 건이 송치되고 그 중에서 10%가 안 되는 건수가 보완 수사 요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불송치가 한 54만 건인데 재수사 요청 건이 15,000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정권 송치하게 해서 검사가 다시 보완 수사를 하겠다는 거는 지금 여기 54만 건 중에서 15,000건 빼면 약 50만 건이지 않습니까? 50만 건의 피해자들은 사실은 불송치 되고 나서 검사의 재수사 요청이 없는 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피해자의 지위에서 빨리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고, 그리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제대로 160만 건에 대해서 과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얼마나 이루어졌겠습니까? 기존의 정권송치했을 똑같습니다. 저는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불송치된 건에 대해서 재수사 요청 건수랑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요구건이 이루어지는 그 정도의 비율만 수사지휘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굳이 지금 불송치되는 것에 대해서 꼼꼼히 90일 동안 꼼꼼히 봐서 재수사 요청을 할 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굳이 정권 송치해서 보완 수사를 다시 한다? 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이 지금 경찰과 같이 사라진 마당에 저는 과연 그렇게 우리 이 검사님들이 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과연 그렇게 할까? 저는 못 한다고 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주장하는, 보완수사권을 주장하는 일각의 주장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구속사건 같은 경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게 되면 구속을 풀어야 된다, 불구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 구속사건은 이미 구속영장 단계에서 영장을 하는 검사가 충분히 기록을 보고, 또 법원의 판사가 영장 기록을 또 보고, 두 번에 걸쳐가지고 사법통제, 그러니까 검사의 수사통제, 법원의 사법통제를 통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이 거의 없을 것이다. 실제로 거의 없고, 만일에 그런 사건이 뭐 단 한 건이라도, 1년에 단 한 건이라도 있다 하더라도 A, B, C, D, E, F, G 많은 구속 범죄 사실 중에서 일부 보완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중에 그 사건, 그러니까 ABCD 중에 A가 보안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A만 사건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해서 나머지 B부터 F까지는 기소를 하고 A만 남겨놓고 수사를 계속 할 수 있거든요. 네. A만 사건을 분리해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됩니다. 경찰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속 사건의 경우에 보안 수사를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해야지만 구속을 풀지 않고 사건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거는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는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도 동감하십니까? 네, 공감합니다. 저는 구속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실해서 검사의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는 그 주장은 저는 그 역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그 보안 수사를 통해서 타겟으로 한 부분을 틀겠다. 먼지털이 하듯이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수사하겠다. 저는 그런 의미로밖에 안 보이고요. 만약에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보안 수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정도로 수사가 미진하다면 그거는 저는 석방해야지. 그건 구속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사건은 석방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안 수사를 계속 해가지고 굉장히 심층적으로 보안 수사를 해야 될 사건을 구속을 했다면 그러면 그 사건은 그 석방을 시키고 수사를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장 단계에서 검사가 보고 법원의 판사가 보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런 사건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선에서 검사로 일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그런 사건은 거의 없는데 구속 사건을 가지고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검사들이 잘못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김필성 변호사님. 네. 자,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호 협력에 관한 규정, 예. 저 규정에 따라서 지금 일선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그 수사 시스템이고 실제로 그 외국에서도 검사와 경찰은 수사관은 실제로 협력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수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수사를 실체를 제대로 밝히는 것 그 목표를 향해서 검사와 경찰이 검사와 수사관이 어떻게 이것을 협력하고 제대로 해내는가 이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선에서 검사와 경찰, 검사와 아마 중수청이 아마 수사관이 될 텐데 이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할 것인가 이것을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의견 어떠십니까? 사실 이건 절차법적 문제라서 현재 지금 제도개혁 논의할 때는 깊이 있게 논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규정의 상위법령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정의 상위법령을 보면 상위법령이 100 몇 주년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는 검사의 수사 주제에 대한 규정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나중에 바뀌면서 수사 협력에 대한 의무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수사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구체적인 수사 지휘든 구체적인 협력 관계든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저 수사준칙에 대한 규정이라고 있는데요. 관련 규정들에 대해서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들이 절차법적으로 치밀하게 구성이 돼서 서로 상호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 규정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문재인 정권 사실 이제 수사기소 분리가 어느 정도 완성된 게 문재인 정권 후반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윤석열 정권이 들어왔는데 윤석열 정권 내내 거기에 대한 준칙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금 규정 미비인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무에서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문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그 책임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야 될 준칙들이 제대로 제대로 이제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 했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지금 이제 제도 개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절차법 단계에서 치밀하게 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법사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 수사 절차법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아마 이번에 이제 공소청법이나 수사청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수사 절차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검사와 사법경찰관에 관한 이 여러 가지 수사 절차와 관한 부분들이 충분히 규정이 되고 또 대통령령을 통해 가지고 규정이 된다면 이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만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으로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충분히 저는 국민들께서 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장 할 때,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할 때, 그리고 제가 23년 검사를 하는 동안 경찰과의 사이, 경찰과 수사 협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선의 검사들이 경찰과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부 그 수사권에 대해서 주장하는 일부 검사들, 일부 경찰들의 얘기고, 일선에서는 검사들이 영장 단계에서도 그렇고, 보안수사 요구 단계에서도 그렇고, 협력하고 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여조부장 할 당시에 지금 누구라고 말하면은 알 수 있는 굉장히 고위급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서울시경하고 서울중앙지검 여조부 검사들이 협력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무엇을 수사해야 되고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압수수색해야 되는지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수사해서 마침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그 시점이 새벽 한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었거든요. 그때 여조부 검사들이 전부 다 좋아했어요. 새벽 3시에 모두가. 그러니까 경찰관은 법원에 가가지고 영장을 발부받는 그 앞에 가가지고 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전화로 부장검사한테 알려주고 부장검사가 검사들하고 기뻐하고 이런 수사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단 말이죠. 실제로 지금 검찰에서 검사와 경찰들 간에 이런 식의 협력이 실제로도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한 모델이 아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 검사가 검사가 영장에 대해서 통제를 함과 더불어서 증거를 제대로 수집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이상적인 모델이다.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서 그동안 검사가 70년 동안 수사권을 가지고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과 결합해서 지금 윤석열 검찰 정권을 만들어낸 이 폐해를 이제는 극복할 때가 됐다. 이제는 정말 끝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매우 중요한데요. 일단 수사 실무에서는 그 전에 수사기소 분리가 문제되기 전에도 거의 대부분의 사건들을 경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경찰이 거의 수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검사가 별도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그래서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했기 때문에 경찰하고 검찰하고 합이 맞아야지 사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정말 문제가 뭐였냐면 합이 맞지 않아야 될 때, 그러니까 검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할 때, 내가 이거 원하는 대로 사건을 끌고 갈 때 선택적으로 선택을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몇몇 케이스들이 사실 문제가 된 게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몇몇 사건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검사들이 그런 사건들을 자의적으로 골라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권한이 주는 것이고 검찰이 전행할 수 있는 무기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실무가 크게 망가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도 사실은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됐어요. 지금 우리 막자는 거는 그렇게 몇몇 케이스에서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들, 아까 이제 김용민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셨던 쿠팡 사건이라든지, 사실 그런 것들은 정치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자의적인 뭔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전관이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처음부터 막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실무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검찰 개혁을 하는 이유는 검사가
집중된 권한으로 자의적으로 사건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원천적으로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검사의 수사권을 걷어내고 기소권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 수사권을 제대로 경찰이 중수청의 수사관이 그 수사권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제대로 되게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각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한다면 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훨씬 더 건강하고 그 국민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이런 시스템으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검사가 의도를 가지고 이 수사에 개입하고 영장 단계에서 이 경찰의 수사 혹은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왜곡할 때 그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폐해가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은 중수사관이나 경찰만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기소권을 제대로 행사해서 그 양자가 서로 건강하게 서로 견제하고 감독하고 서로 통제하면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형사사법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